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아빠가 힘겨운 표정으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걱정이 된 제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 이번에 팀장이 새로 왔는데 사장 조카라고 하더구나. 근데 그게 왜?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우선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리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말이야. 아빠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전기 시설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도 받고 잘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회사에서 파견 근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풍부한 경험들과 성실함을 인정받으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곳에서 파견 근로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젊은 상사들과도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부분은 조금 불편해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사장 조카라는 사람은 많이 악독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학벌만 가지고 아빠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파견 근로자인 우리 아빠에게 그렇게나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아빠가 일적으로 조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막말을 해대기 일쑤였다네요. 저기 이 팀장님, 기계실 변압기가 수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변압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되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당신이 팀장이야? 파견사원 주제에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고 그래? 당신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알겠어? 어디서 감히 파견 근로자가 팀장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딱 보니 지금까지 회사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전에 팀장은 경력이 오래됐다고 당신 말을 잘 들어준 모양인데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팀장이 아빠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팀장이란 사람 나이가 저와 비슷한 나이라고 했는데요. 아빠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파견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반말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들 그냥 참고만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들 그런 일자리라 할지라도 그저 감지덕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요. 암튼 그날 팀장이 아빠한테 그토록 막말을 쏟아냈다는데요. 평소 아빠와 친하게 지내던 분이 조용히 묻더랍니다. 저기 저번에 그 변압기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야. 저러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큰일 날 텐데 말이야. 우선은 우리가 조금 더 자주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아빠가 다른 파견 근로자 직원들을 다독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팀장에게 그 기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팀장이 아빠에게 윽박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아빠가 걱정하던 그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팀장이 그 모든 잘못을 파견 근로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팀장 본인이 분명히 기계에 이상이 있었다고 했음에도 파견 근로자들이 고집을 피워가며 전혀 들어먹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서 팀장인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대로 덤터기를 씌운 모양이었어요. 물론 아빠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해명을 해봤지만 아둔하기만 한 사장은 자신의 조카 편만 들기 바빴다고 하고요. 결국 그 화재로 인해 아빠와 직원 몇몇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거의 화병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팀장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뒤에 한 달가량을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지내던 아빠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 화재 사건이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채용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 제가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다가 아빠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곤 했는데요. 재취업은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아빠를 위로했고요. 아빠, 우선 우리가 벌고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봐. 분명 잘 될 거야. 부모가 돼서 니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선 우리 둘 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이만큼 키워줬는데 우리도 보답은 해야지.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아빠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빠의 고충이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면접을 보는 족족 취업에 실패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에 젊은 관리자들이 많다 보니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 아빠를 채용하기를 꺼리는 듯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역시 제가 아빠에게 취업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었는데요. 뭐? 땡땡 기업? 거기가 중소기업 중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기업이잖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곳에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뽑기나 하겠냐?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지. 그러다가 떨어지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오면 그만이고 경험 삼아 한번 면접 보러 가봐. 사실 내가 아빠 몰래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뭐? 이력서를 언제 넣었어? 아빠가 맨날 실망하니까 내가 몰래 넣어봤어.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다녀와. 라며 제가 아빠를 설득했고 며칠 후 아빠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 면접장 앞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들 젊은 사람들 뿐이더랍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자리를 알아봐준 제 얼굴이 아른거려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네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니까 후회나 없게 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었다는데요. 잠시 후 아빠 이름이 호명됐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면접을 보는 내내 아빠에게 단 한 명도 질문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 모습에 서류 전형에서 뭔가 잘못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는데요. 그렇게 앉아만 있던 아빠가 안쓰러워 보였던지 한 면접관이 그냥 지나가듯 질문 하나를 했다네요. 저기 김병관 씨는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96년도 7월에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쯤 30살 초반쯤 됐겠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 하는데요. 아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다른 면접관이 묻더랍니다. 혹시 지리산 피아골이라고 하면 화개장터가 가까이 있던 그곳을 말씀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근처에 화개장터가 있지요. 제 고향이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 계곡 물살이 빨라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지요. 맞습니다. 하필 거기가 물살도 빠르고 깊은 곳이라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아빠가 놀란 채 면접관 한 명을 뚫어져라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날 심폐소생술도 직접 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해병대 출신이라 수영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물속에서 구하자마자 심폐소생술도 했습니다. 눈 뜨는 모습까지 보고 자리를 이동했으니 아마도 잘 컸을 겁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었는데요. 그곳은 아빠의 고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자주 놀러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빠가 사람 한 명을 살렸다고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빠는 그날 일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곤 했어요. 심폐소생술까지 직접 해서 살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면접관들뿐만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조차도 아빠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당신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고개를 푹 숙였다는데요. 그 모습에 이번에도 역시나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앉아만 있었다네요. 물론 그 뒤 면접관들이 다시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시 후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네가 애써줬는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어려울 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또다시 도전해보면 되는 거지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 거라니까. 면접 보면서 괜시레 이상한 말까지 해서 더 그랬어. 이상한 말이라니?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 그동안 살면서 제일 뿌듯했던 일이 뭐냐고 묻길래 나도 모르게 그때 계곡에서 사람 살린 얘기를 했지 뭐야.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거기서 괜시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인 거지. 아빠가 후회스럽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며 아빠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 면접 본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회사로 좀 와달라고 하지 뭐냐? 뭐야, 그럼 면접에 합격한 거야? 근데 그게 좀 이상해. 나한테 합격이라든지 그런 말은 없고 그냥 회사로 좀 나와달라고만 하지 뭐냐? 뭐? 그럼 합격이다 그런 말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혹시 합격이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건 사람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내일 11시까지 회사로 나와달라고만 하지 뭐냐? 아빠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빠가 그 회사로 찾아갔는데요. 회사에 도착해서 아빠가 이름을 대자 한 직원이 아빠를 사무실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직원이 노크를 하자 안쪽에서 들어오라고 했고 잔뜩 긴장한 채 들어갔더니 그곳이 바로 사장실이더랍니다. 놀란 아빠가 잔뜩 움츠러든 채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는데요. 그 사장이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아빠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랍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움찔한 채 뒷걸음질을 쳤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 아빠의 모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사장이 아빠의 손을 덥석 잡더니 말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시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지리산 계곡에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구해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셔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경황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곳에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결국 선생님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하늘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준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 가족은 그날 날짜도 절대 잊지 않고 있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은 매년 생일 잔치를 2번씩 하고 있고요. 네? 아드님이요? 그럼 그때 제가 살린 사람이 아드님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96년 7월 26일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실 우리 어머님 생신이 7월 25일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그 다음 계곡으로 놀러 갔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할 수밖에요. 그러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벌써 30살이 넘었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럼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사고가 나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아마도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말을 하는 내내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아빠와 사장님이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한참을 대화했다네요. 잠시 후 사장님이 아빠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제가 은혜를 좀 갚고 싶습니다. 벌써 은혜를 갚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냥 뿌듯하기만 한걸요. 저야말로 그럴 순 없는 거지요.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날 면접에 저도 참석을 좀 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제게 계곡 관련 질문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때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면접을 보는 와중이어서 그냥 꾹 참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날 제가 이력서를 좀 봤는데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더군요. 아닙니다. 경력이라고 해봐야 계약직이나 파견직인걸요. 어떤 직책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야가 경험도 아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관리 좀 부탁드릴까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합격을 했다 그 말인 겁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자격증도 많으신걸요. 우리가 찾던 인재가 확실합니다. 때마침 팀장 자리 하나가 비어서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팀장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정규직이라는 말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제 주제의 팀장이라니요. 아닙니다. 이 정도 경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지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언제 한번 집에 초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사장님이 부탁까지 하더랍니다. 그렇게 아빠는 그 회사의 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참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장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요. 새로 취업을 한 아빠의 얼굴에 신바람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그 뒤 우리는 사장님 집에 초대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사모님이 어찌나 준비를 많이 하셨던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거기다 아빠를 보자마자 사모님과 아들이 아빠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빠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사장님 집에 초대받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전 회사에서 아빠에게 다시 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는데요. 사장이 나중에서야 그 모든 것이 조카인 팀장 때문인 걸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빠가 일을 그만둔 뒤 크고 작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아빠한테 막말을 일삼던 그 팀장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회사 인사팀장이 아빠한테 사과까지 하면서 다시 출근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 팀장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랍니다. 아빠가 그 회사를 갈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사장님 아들 생일이라고 우리 가족까지 초대를 했고 생일 선물까지 준비해서 사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사장님 댁 할머님이 반가운 목소리로 반겨줬어요. 할머님, 할아버님 얼굴도 몇 번 뵀었기에 서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사모님이 제게 오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지연 씨, 내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그럼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저기 말이야.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지연 씨가 간호사라 그래도 우리보다 낫진 않을까 해서 말이야.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신 건데요? 저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치매인 것 같기도 한데 말이야.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그렇네. 이게 좀 그렇잖아. 치매가 워낙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증상이 어떠신데요? 이게 같은 질문을 몇 번씩 계속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내가 어머님 드시라고 영양제랑 물을 드렸거든. 그리고 잠시 주방에 갔다가 한 10분 만에 왔는데 물을 그냥 들고만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물었어. 약을 왜 안 드셨냐고. 그랬더니 세상에나 어머님이
약을 손에 들고 계신지 묻더라니까. 약? 무슨 약? 이라고 말이야. 이거 혹시 치매 증상인 거야? 내가 아버님께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는 하시더라고. 그게 치매인지는 확실히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해요. 다른 증상은 더 없었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요즘 들어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셨다고 했나? 겹쳐 보이는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말을 하는 내내 사모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치매라고 하기보다는 뇌경색 증상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도 이런 증상으로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뇌경색? 제 말에 사모님이 혼비백산한 채 사장님께 사실을 전달했고 급히 병원에 예약을 한 뒤 며칠 뒤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날 생일 파티는 엉망이 되었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로 뇌경색 초기 전조 증상이라고 했답니다. 그나마 일찍 발견을 하게 돼서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사모님이 제게 직접 전화해서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 더 늦었으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뻔했다고 하더라고. 어머님이 병원이라면 질색팔색 하셔서 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들은 적도 하지 않더니만 지연 씨가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놀란 듯이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지연 씨한테 또 한 번 신세를 졌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지연 씨 가족들을 다시 초대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음 주 주말에 혹시 다시 와줄 수 있겠어? 라며 사모님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 우리는 다시 사장님 댁으로 갔는데요. 사장님이 아빠에게 또다시 말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김 팀장님과 제가 전생에서 무슨 인연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사장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사장님께 놀라운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가 전생에서 사장님께 무슨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사장님께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빠의 말에 사장님과 가족들이 다들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빠 손을 꼭 붙잡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아빠가 손을 맞잡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사장님 아들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한마디를 했어요. 저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뭔데 그래? 중요한 얘기 아니면 그냥 나중에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해. 넌 가만 보면 참 눈치가 없어. 그런 건 지연 씨를 좀 닮아야 해. 지연 씨는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고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아주 복받은 남자야. 볼수록 탐난다니까. 사모님이 저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고 제가 당황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사장님 아들이 사모님께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복받은 남자가 바로 나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연 씨랑 결혼할 복받은 남자가 바로 나라고.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지연 씨랑 결혼할 남자가 바로 너다 그 말이야?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너 혼자 좋다고 그냥 막 결혼하는 줄 알아? 얘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네요. 사모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부모님께 사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모님 아들이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 둘이 사귄 지 벌써 한참 됐어. 지연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한눈에 반해서 내가 지연 씨 근무하는 병원으로 맨날 쫓아가서 졸라댔거든. 그렇게 우리 둘이 지금까지 아주 잘 사귀고 있었어. 그리고 난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낸 거고. 남자친구의 말에
모두들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놀란 채 넋이 나가 있던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진짜로 둘이 사귀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내가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둘이 사귀는 건 맞아.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야, 그래?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이니? 니들 둘이 진짜 사귀는 거야? 세상에 우리 아들 눈이 이렇게나 높았다니. 새삼 놀랐네. 우리 아들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렇잖아도 우리 모두 지연 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었는데 어쩜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 어머님, 아버님, 지연 씨가 손주 며느리가 될 것 같네요. 남친 가족들이 손까지 맞잡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 가족은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을 뿐이었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남친 어머니 말로는 처음부터 제가 낯설지가 않았답니다. 딱 보자마자 우리랑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남편한테 말을 꺼낸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지연 씨 아버님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괜시레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만 끓이고 있었지 뭡니까. 혹여나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지연 씨한테 남자친구라도 생겼을까봐 맨날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저를 만날 때마다 제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둘이 사귀고 있던 중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남친 집안과 우리 집안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났기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친 가족들은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님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듯 해 보였어요. 그 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님, 할아버님께서도 어찌나 공주 대접을 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랍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와 남편이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시던 중 아빠가 감격스러운 듯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때 말이야. 내가 미래의 우리 사위를 구했던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를 않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니까. 아빠의 말에 우리 모두 동감을 했고 말이죠. 요즘은 제가 임신까지 하면서 양가가 축제 분위기인데요. 남편과 저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